그래서 당에 개혁적으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메시지를 보태준다면은 하태경과 이준석과 또 한동훈이 동지가 되는 날도 올 수 있다. 예, 뭐 하태경 의원 아까 제가 축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하태경 의원이 뭐 당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참 고생이 많다. 특히 하태경 의원이 원래도 젊은 사람들 생각과 같이 하려고 노력 많이 해왔고 특히 최근에 수도권에서 어려운 도전을 하겠다고 생각한 이후로 더 고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많이 상의하고 그리고 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그 오늘 대표님 소개를 하태경 의원의 영원한 동지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됐는데요. 네, 예. 앞으로 가시는 길도 함께 가실 수 있는 건가요? 하태경 의원이 저랑 같은 꿈을 꾼 지는 오래됐습니다만은 때때로 다른 방향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하태경 의원이 적어도 수도권에서의 당 분위기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던진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원래부터 신뢰하는 동지였지만은 더 신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주말 동안에 좀 그 지지 세력이 이제 정보를 받는다 이런 거 하고 나서 오늘이 첫 공식 일정이니까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제가 뭐 언론에 미리 얘기한 것처럼 제가 시간 제한을 두고 저도 필요한 움직임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일 뿐 뭔가 이런 행동들이 일련의 행동들이 뭐 조건부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도 이번에 연락망을 구성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개인의 연락처와 이런 걸 공유해 주셨지만은 굉장히 많은 지지가 다양한 곳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제가 만약에 신당을 하게 된다면은 그게 신당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일 수 있는 TK 지역이나 아니면 영남 지역에 도전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지금 인구 비례로 보면은 서울에 이어가지고 대구에서 지금 연락망에 기입해 주신 분의 숫자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의미가 있는 반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뭐 통상적인 활동인데 어떤 위협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당 일각에서 무슨 이게 중복 기입이 가능하니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 개인정보다 보니까 언론인들에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하지만은 그런 수준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폄훼하려고 들고 그리고 본인들 수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민심을 떠나게 하는 그런 길이 아닐까. 예, 제가 중복 가입으로 뻥을 치려고 했으면 30만이라고 하지 뭐하러 4만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접근으로 이런 민심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예. 곽 기자님 먼저 다 하시니까요. 그 하태경 의원께서 주말에 저기 3대 요구안을 네. 수용해야 된다 했습니다. 네. 이준석 3대 수용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든 이제 제 뜻을 읽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 당이 그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그걸 이제 구체화해서 3가지 정도로 정리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마 이준석의 요구안이 아닐 겁니다. 그거는 아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이 어떤 제 행동에 있어서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이 되지 않겠지만은 적어도 만약에 그런 3가지 항에 대해 대통령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신다면은 저마저도 일정 부분은 대통령께서 달라지시려고 한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확실히 제 마음을 다른 사람보단 잘 읽고 있다. 동지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질문? 지지자 세력 결집에 나선 게 공교롭게도 한동훈 장관이 대구 방문한 다음 날이었다. 그래서 연관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한동훈 장관 최근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오늘 방송에서도 밝혔듯이 한동훈 장관의 행보라는 것이 어쨌든 정치권에 있어가지고 뭐 새로운 움직임을 불러온다고 한다면은 나쁘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좀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에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그랬을 때 그것이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건설적인 방향이길 기대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저도 뒤에 늦게 접하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읽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그 당의 개혁적으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메시지를 보태준다면은 하태경과 이준석과 또 한동훈이 동지가 되는 날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대표님 혹시 그 정치권에서는 이제 비례대표 관련해서 교수님 비례대표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네. 지금 일단 뭐 선거제도 자체가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혹시 선거제도 관련해서 뭐 연동형이나 독립형이나 좀 비례대표들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제가 전당대회 치를 때도요. 전당대회 때 무슨 뭐 역선택 방지룰을 넣느니 마느니 이런 거 갖고 논쟁이 있었을 때 저는 뭐든지 다 넣어라. 그래도 저는 뭐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 꼭 항상 잘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제도가 바꿀 수 있는 의석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연동형 비례제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성정당 창당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제 정치적 관점이나 결심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예. 오늘 김기현 대표가 예. 그 최고위원회에서 슈퍼 빅텐트 얘기하면서 네. 다양한 분들 뭐 보수 인사뿐만 아니라 데려오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야당 일부에도 뭐 소수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안타까운 게요. 빅텐트를 치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이 빅텐트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김기현 대표랑 같이 대표 원내대표 일하면서 김기현 대표 개인에 대한 굉장한 뭐 존경심도 가지고 있고 친분도 있지만은 김기현 대표의 대표직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내의 비주류 인사와도 화합하지 못해가지고 몽둥이 찜질하고 내쫓은 다음에 어디다 빅텐트를 펼치겠다는 거냐. 저는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다면은 그 전당대회가 얼마나 잘못된 형태로 치러졌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그를 되돌리기 위한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의 빅텐트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아까 말했던 그런 전당대회 과정 때문에 나경원과도 화합 못하고 안철수와도 화합 못하고 유승민과도 화합 못하고 이준석과도 화합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빅텐트를 친다는 말입니까? 예, 저는 그거는 존재의 부정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셨던 되돌릴 수 있는 조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얘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존재의 부정이 될 거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빅텐트라는 큰 결심을 위해서는 큰 고리를 풀어내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본인을 던지면서까지 그런 빅텐트 논의를 활성화시키자고 한다면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에 공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런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을 시켜가면서 당선된 사람이 빅텐트 친다는 주장을 고수했을 때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면서 고수했을 때는 저는 어떤 진정성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정 간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표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당 정보단은 본인도 거기에 올라타셨기 때문에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줄 어떤 조치가 선제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조치가 뭔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정도의 진정성은 보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예. 이번에 그 당에서 당원을 좀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당원권이 이제 제재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뭐 당협위원장이나 뭐 공천에 있어서도 좀 제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다른 식으로 얘기해서 이준석 뭐 규제법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십시오. 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당에서 뭘 한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지켜지는 것도 없고 끝까지 뭐 그런 규제가 유지되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반농담조로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어떤 대선 후보는 당원권 정지 상태에서 경선에 참여한 적도 있어요. 예. 그리고 바로 규제 풀어주고 대선 출마시킨 적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윤리위가 많이 등장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하거든요. 저라고 당대표 할 때 윤리위가 제 통제하에 없었겠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검찰 공무원 출신 대통령이 계시다 보니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윤리위가 무슨 대단한 조직인 양 이렇게 계속 언급되는 것 자체가 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핍박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특정 지어서 이렇게. 아니요, 저는 지금 웃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 예. 그 이뇨한 위원장이 오늘 예. 한동훈 장관에서 굉장히 신선하고 젊다, 합리적이다. 그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인요한 위원장께서 어떨 때는 사람을 고치는 의사의 역할을, 어떨 때는 또 혁신을 해야 되는 혁신위원장 역할을, 이제는 사람을 평가하는 평론가의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승민 의원이 코리안 젠틀맨인 거는 아무도 모르지 않고요. 굳이 그걸 중차대한 직위를 가지고 평가하실 필요 없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가능성이나 아니면 이준석이 얼마나 아픈가 이런 것들은 그만 평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환자는 어디인지 얘기 드렸고요. 혁신위원장의 직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임요한 위원장이 오늘 대표님 만날 가능성 쭉 시도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회동 가능성 좀 있으실까요? 저희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시도를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지금 와서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밝히자면은 하태경 의원이 전화와가지고 인류한 만나볼래라고 한 게 저에 대한 유일한 접근 시도였습니다. 예, 그게 벌써 한 달 전입니다. 예. 제가 한동훈 장관이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동지도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발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영입한 박근혜 키즈라고 불렸지만은 제 나름의 길을 구축했던 것처럼 한동훈 장관도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될 수도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반사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별이 되길 바랍니다. 예. 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26일에 대구 가시는데 예, 예. 어떤 취지로 가시는지. 아무래도 제가 이번 주부터 그 소위 연락망이라고 하는 것을 수집했던 이유는 이제 저와 정치적으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과 더 깊은 토의를 해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연락망의 수집 상황을 보면은 거의 한 5만 명 되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이 소통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서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고무적인 숫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큰 정당에서의 정당 정치를 경험해 봤지만은 단순한 조직 기반의 정치가 아니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치 문화가 태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의 불씨를 이어나가는 것에 당분간 주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아마 대구에서 제가 듣게 될 이야기들은 아마 지금까지 대구 정치권에서는 누군가가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의 기대치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새에 벌써 6번째 대구행이신데 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제가 뭐 대구행 횟수를 세진 않았기 때문에 저도 6번이란 말 듣고 지금 놀랐는데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구의 정치가 정체되어 있었다고 한다면은 제가 대구에서 비만 고양이들이라고 현재 기득권 정치인들 비판하면서 행보를 한 이후에 굉장히 능동적인 변화들이 대구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번 서문시장만 가면서 정치인들이 오히려 대구에 힘을 받아오는 그런 형태였다면은 서서히 대구의 구석구석을 정치인들이 방문하고 변화를 약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고인물에는 어느 정도 그리고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극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도움이 되는 만큼 대구 정치를 휘저어놓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파이가 커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채 30%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그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50%를 상회하는 결과도 있었는데 1년 반 만에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로 쪼그라든 것에 대해 가지고 책임져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책임을 망각하고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제가 좋아하는 노회찬 의원님 발언을 인용하자면요. 저희 고깃집에 가다 보면 탄 거 긁어내는 것만큼
것만으로도 이제 다음 고기를 구울 수 있는 때도 있지만요. 안 되면 불판 갈아야 됩니다. 예, 노회찬 의원님이 적확한 비유를 하셨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보수도 이제 탄 거 긁어내는 것만큼만으로 만약에 정치가 지속되기 어렵다면은 불판 갈아야 됩니다. 예. 그 한동훈 장관님 총선 출마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한동훈 장관은 정치권의 신인으로서 입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 역량도 검증받아야 할 것이고, 하지만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전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한동훈의 행보는 저도 흥미를 갖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까지 신선한 이미지를 갖고 정치에 들어왔던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훌륭한 스펙이나 훌륭한 지지도를 갖고 들어왔던 분들이 초기에 잘못된 분들과 어울려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우리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도 다소간의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 부정선거 세력과 손잡는 등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하시면서 최근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시고 계신데요. 저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보수 내에서 아까 제가 탄 거는 긁어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보수의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부정선거 음모론자 같은 사람들과는 확고한 단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동훈 장관이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동지도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런 잘못된 의견과는 철저하게 단절하고, 그리고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경쟁할 때 좋은 경쟁자이자 동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잘못된 길이라는 게 그럼 윤핵관을 위한 걸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정치적으로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간관계상 엮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영입한 박근혜 키즈라고 불렸지만은 제 나름의 길을 구축했던 것처럼 한동훈 장관도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만으로 가볍게 평가받을 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의 행보에 따라 가지고 한동훈이라는 스스로 빛난 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반사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별이 되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원희룡 장관님 험지 출마 시사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는지. 원희룡 장관이 원래 도전적인 행보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이번에는 좀 등 떠밀리시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도 당황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만큼 원희룡 장관에 대한 기대치도 분명히 정치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